아이들을 만나면 뭐라고 하겠니? 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이렇게 형제들의 마음이 풀려지고 또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었죠.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이 어떻게 지낼까를 제일 궁금해해요. 뭐 아이들이 여기 온 거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요. 가끔은. 또 알아도 아까 말씀드린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고 또 전에는 요즘엔 많이 좋아졌지만 화상으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아이들과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이고 이러니까 뭐 스마트폰을 이렇게 본다는 건 그리고 수영자복을 입고 있는데 혹시나 아이들이 알게 될까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쉽지 않죠. 그리고 제일 문제는 가까운 교도소가 뭐 이게 가까운 데 있으면 좋은데 저희 소망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여주에 있어서 아무리 가까운 거리도 2시간, 3시간인 거예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서라든가 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 보고 싶은데 아이들을 오라고 할 수도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게 오라고 할 수도 없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보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렇다고 누구한테 부탁할 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세움에서 대표님이 그런 얘기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옵니다. 그리고 초창 지금도 계속 하고 있을 텐데 아이들을 만나러 가주잖아요. 걔들이 잘 있는지 어떤지에 대한 이런 계속해서 아이들을 체크해 주면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. 그리고 그 이야기를 형제들한테 편지나 제가 중간에 있을 땐 예를 들면 누구누구 수용자가 있습니다. 수용자 자녀가 있어요. 근데 보고 왔는데 잘 있대 라고 저한테 이렇게 소통을 못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소통해 주면 제가 가서 전달해 줬죠. 야, 네 아들이 지금 이렇게 있대. 아니면 힘들지만 조금 약간 사고 치는 것도 있대. 그러니 너 기도해야 한다. 더 열심히 해야 한다. 함께 기도하자. 이런 일들을 이렇게 제가 중간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니까 형제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고 또 세움에서도 직접 연결해 주면 이게 시간도 걸리고 편지 보내고 편지 받고 이러면 그런데 제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제가 본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들의 역할이 좋았어요. 저 어디죠? 경상도에 아마 대표님하고 최은주 팀장하고 아이를 만나러 간 적이 있어요. 근데 제가 보기엔 이게 워낙 경무에 막 시달리고 막 일이 그때는 엄청 지금 그래도 직원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 직원 5명인가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 뭐 대표님도 뭐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막 이랬어요. 그래서 지방에 가는데 제가 그랬죠. 같이 갑시다. 제가 월차 내고 같이 갑시다. 내가 운전해 줄게. 그래서 같이 아이를 만나러 갔던 적도 있고 그 아이들은 그 아버지가 이제 출소해서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 친구랑 다른 친구랑 처음인 것 같아요. 제가 소망에 있을 때 그 형제는 대표님한테 고맙다고 저하고 이렇게 불러다가 삼겹살 사줬어요. 출소한 지 한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대표님 저희 아이들 잘 돌봐줘서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삼겹살 사줘서 같이 먹었던 기억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그 아이는 정말 대표님이 많이 돌봤거든요. 그 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어서 그 아이들은 셋이만 지냈거든요. 그러니까 누나랑 아들 둘이 같이 지냈는데 그 막내 아들은 혼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문제도 일으켜서 소년원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.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 아이가 변하게 했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자그마한 일들이 세움에서 하는 일들이 그 가정 한 가정을 살려내는 일이다.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왜 그래요? 뭘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? 왜 도와줘야지 그러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한 가정을 잘 세우는 일이 그 주변의 이웃들을 살려내는 일이고 그 아이들을 잘 키워내는 것인데 이제 그런 좀 시각들이 세움을 통해서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더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. 그 아이들을 살려내는 일들이 우리 함께 이웃을 공동체를 살려내는 일들하는 인식이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세움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또 수용자들을 돕는 일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건 사실이지만 여전히 냉소적인 반응으로 보는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게 돕는 사람으로서 제일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. 네.
저는 기억나는 한 형제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가석방 대상자예요. 그래서 형제들이 가장 원하는 게 이제 가석방인데 이 형제는 아내와 두 아이들이 있었어요. 그래서 이 친구도 배란간에 수감되면서 가정이 많이 어려웠는데 여기는 아이들이 아빠가 여기 있는지 몰라요. 그래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가석방을 받아야 하는데 가석방을 이렇게 하면 이제 심사를 올리거든요. 그럼 그 다음 달에 결과가 나와요. 근데 첫 번째 떨어졌어요. 그래서 첫 번째니까 이 형제가 뭐라 했냐면, 목사님 제가 성경에 구약은 다 읽었는데 신약을 아직 안 읽었는데 하나님이 한 달 뒤에 다시 올릴 수 있거든요. 1급은 이렇게 급수대로 다른데 1급은 한 달 뒤, 2급은 2달 뒤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이 친구가 1급이라 이제 한 달 뒤에 다시 올리면 그 다음 달에 이렇게 되는데, 목사님 제가 한 달 동안 신약을 열심히 읽겠습니다. 이렇게 했어요. 그리고 신약을 읽고 그 다음 때 올렸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. 근데 두 번째 떨어질 때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.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아내와 너무 갈등이 심했던 거예요. 그러다 보니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보고 싶은데 아내한테 계속 면회 오달라고 계속 얘기했는데,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내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월차를 내고 아이들을 학교 빠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. 그러니까 남편은 이 안에서 아이들을 보고 싶고 편지도 잘 안 하고 영치금도 때때에 받쳐서 잘 안 보내주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막 육두문자 정도는 아니어도 막 힘든 그런 편지를 보냈어요. 그랬더니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만 살자. 넌 당신 같은 이런 사람하고는 살 수 없다. 이런 편지를 보낸 거예요. 그 편지를 들고 이제 저한테 왔죠. 목사님 어떻게 해요?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의 마음을 잘 몰라줬던 거예요. 그래서 아까 가석방, 이제는 편지를 다시 네 마음을 잘 전달해 말해, 아내한테. 한번 생각해 봐라. 아내가 그 먼 전주에 살았거든요. 그 전주에서 면회 오려면 아침부터 아이들을 학교도 안 보내고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와? 학교에다 뭐라고 얘기해? 교도소 간다 그래? 뭐라고 얘기하냐고. 그리고 아내는 하루를 쉬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왜 너 생각밖에 안 해?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은 거 맞지만 아내가 그 아이들과 함께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을까를 한 번만 생각해봐. 그리고 이제 너의 마음을 전달해봐. 그랬어요. 그래서 편지가 이제 그렇게 마음을 전달하는 편지가 오가기 시작했는데 한 3번 보내니까 아내가 세상말로 이렇게 했어요. 너 미쳤니? 편지가 왜 이래? 뭐 이렇게 보낸 거예요. 그런데 끊임없이 그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아내의 마음이 다시 녹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진실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죠. 그러고 나서 이제 가석방은 다 떨어진데 만기로 출소했는데 아내가 와서 기다리고 지금 가정이 깨질 위기에서 다시 회복돼서 아이들과 지금 전주에서 택배하면서 아내랑 이제 아이들 많이 컸죠. 그때가 벌써 오래전인데 한 6년, 8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. 그렇게 그 아이들과 지금 잘 지내고 있고요. 그 가정이 다시 새롭게 오는 것들을 저는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보게 되거든요. 근데 반대로 다시 옛날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안에서 그렇게 형제들의 마음이 강팍하니까 오가는 편지와 서신들 대화가 다 강팍해져요. 그러니까 여기가 망가지면 여기도 망가지고요. 또 여기가 망가지면 여기도 망가져요. 형제들.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춰서 돌아갈 가정과 함께 해야 저는 이게 교정교화다. 그러니까 교정을 자꾸만 뭐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지만 교정을 이 안에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 안에는 여기가 세운 같은 이런 기관들이 많아져서 가정이 잘 안정돼야 이게 진짜 안과 밖의 교정교화다. 아까 두 가지 잘하는 가정은 잘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은 가정은 또 돌아갔을 때 깨져 있으면 다시 재범하거나 또 아이들이 통계에도 나온 것처럼 부모가 수감되면 자녀가 수감될 확률도 일반 가정보다 높아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통계에 드러나는데 여전히 인식은 바뀌지 않은 게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네,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진정한 교정교화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고요. 또 만나시는 제소자
가정이 이렇게 변화하는 그 스토리를 들으면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번 주도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